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최신 이슈는 가장 빠르게, 시사 정보는 가장 폭넓게. 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네, 3월 14일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인봉규 행장, 최영석 부국장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또 시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RKTV 3700에 들어오셔서 이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을 클릭하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최영석 부국장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스티브 호킹이라는 분이 굉장히 좀 쉽게 그렇죠. 물리학을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뭡니까 그분이 쓴 책, 시간의 역사라는 책. 이 책은 1988년도에 초판을 발행한 후에 1000만 권이 팔렸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책을 끝까지 읽은 독자는 6.6%에 불과합니다. 네? 저도 앞대가리가 관뒀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로 나온 게 그 호킹 지수라 인덱스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얼마나 어렵게 쓰셨으면은 이 끝까지 완독하는 이 수치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호킹 인덱스라는 거 가지고 지금 발전이 이제 만들어졌다는데 6.6%밖에 없다니까 이것도 굉장히 힘든 책이죠. 힘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 지식이 어느 정도 깊이 안 들어가면 중간쯤부터는 읽으나 마나한 책이니까요. 아까 얘기하셨던 강의를 좀 계속 강의보다도 그래 이제 그 스티브 호킹 박사가 아까 지금 노벨상 후보가 될 수 있다면 아까 그 양반이 자기가 쓴 게 그 자기의 그 블랙홀의 레디에이션 시어리. 그러니까 블랙홀이 지금까지는 이제 블랙홀의 어떤 물질이 다 흡수해 버리면 문이 딱 닫히지 거기서 아무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일반론이었는데 이 양반이 그걸 바꾸는 가설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왜 물건이 입자하고 파장이 같이 같이 이제 듀얼 시어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자 질량은 들어가는데 그 파장은 밖에서 살아남아 갖고 그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게 이제 양반 이론인데 그게 70몇 년인가 해서 사실은 그게 이제 곧 아마 검증이 될 거라 그래요. 자기 얘기가. 이제 거의 아마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아직 그게 그러니까 실험 검증이 안 돼서 양반이 그 노벨상 자기는 대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언젠간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니까 블랙홀로 쭉 빨려 들어가면 그 한 상당히 조그만 지구 반만 한 데 들어가면 거기서 에너지가 지구를 10년 이상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기도 확실히 계산은 정확히 돼 있는데 그 이제 검증을 실험은 아직 못했고 그러니까 후세 과학 이제 물리학자들이 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끝났고요. 그럼 더 이상 보다 재밌는 얘기가 이 스티브 호킹 박사도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싫어했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특히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작년 76년 선거 2016년 선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뭐 비평들 많이 했잖아요. 그때 스티브 호킹 박사 보고 누가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후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양반은 최소 공약수다. 그 무슨 얘기인지 수학 좀 아시는 분은 알죠. 최대 공약수라고 우리가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최소 공약수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제 측근을 통해 갖고 나는 수학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못하겠으니까 좀 평이한 말로 대답해 달라 그랬더니 양반이 한 말이 간단히 얘기해서 he's a bad man. 그렇게 다 가지고 그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신문에 다 나온 걸 들었으니까. 그래 이 양반이 걱정하는 게 우리 지구나 이런 거에 특히 환경 문제 때문에 인류가 더 고생을 하거나 빨리 멸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그게 제 기억에 오래 남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루게릭병을 진단을 받았다 그러는데 루게릭병 그러면은 온몸이 굳어서 완전히 사망하게 되는 병 아닙니까? 글쎄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실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보니까 루게릭병 저희도 아는 분 루게릭병을 해서 죽는데 한 병이 확인되고 1년
1년 안에 사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근육이 모든 신경 근육이 다 죽어가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뭐 순차로 장기부터 다 죽으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고 그 다른 병인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뭐 모터 뉴런 디지즈라고 그래갖고 움직이는 신경만 죽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말씀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 양반이 뭐를 누르는 게 아니고 하잖아요. 그럼 그 스크린 프롬프터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그 분야의 단어들이 쭉 나온답니다. 그럼 거기서 그걸 딱 누르면 그게 이제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고 그걸 개발했대요. 그래갖고 그것도 개발들을 또 아주 잘 해놨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마지막 순간에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이 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서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건 종교적으로 그건 한마디가 이제 지금 종교적으로 진짜 무신론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분이 또 얼마 전에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그럼 왜 지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생성되기 전에 빅뱅으로 하기 전에는 뭐로 출발했? 그 전에는 뭐였느냐? 그것도 상당히 물리학적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 물질이 다른 게 있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있었다면 빅뱅 세어리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양반 얘기가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어떤 연속성인데 그게 3차원 우리가 보통 3차원 아닙니까? 눈에 보는 게 그게 아니고 4차원의 연속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다른 뭐가 있다가 연결되면서 시간이 넘어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3차원만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도 뭐 우리가 있던 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신이 존재하지 않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 없어진다 이런 거보다도 어떤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베이스에서 다른 거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형상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을 하는 거로 제가 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젊을 때는 종교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태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종교에 대한 언급을 잘 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좀 무신론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씀한 내용 중에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딱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조론을 좀 완전 부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교황을 만났을 때 귓속말로 그랬다고 그러죠.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우주가 창조된 빅뱅 이후에 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굉장히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신선한 샥을 줬는 충격을 주는 그런 얘기. 교황 입에 대고 이제 귀에 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그 우주 또 어떤 종교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추모 열기 SNS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재미난 게 보통 이런 이제 인사들이 사망하면 레스트 인 피스를 하잖아요. 우리가 레스트 인 피스 뭐 마이클 잭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에게는 레스트 인 피스를 붙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천국이란 것 자체를 당연히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스티븐 호킹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을 추모할 때는 립이란 표현을 쓰지 말자. 이런 게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은 또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스티븐 호킹 박사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는 일생을 가둬뒀던 작은 그 육체, 힘든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영원히 우주를 향해서 떠나갔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자유롭게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이분의 일생에 걸맞는 우리의 어떤 애도하는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오리진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 지금 뭐 신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소설입니다만은.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셔서 그 얘기가 또 나오다가 보니까 요즘 왜 이렇게 또 그런 쪽으로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자꾸 접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분이 재혼한 부인이 좀 문제가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애는 이제 지극하게 이 간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일부러 그렇죠. 호킹 박사의 손목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네. 또 굉장히 큰 뉴스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76살로 사역을 마감하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오래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사셨다라고도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병을 앓으면서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명복을- 저하고 네. 저하고 연배가 같이 됐으니까 네. 저도 이제 우리도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양반이니까.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희망이 대답합니다. Title sponsor of the LPGA Tour's 2018 Bank of Hope Founders Cup, Bank of Hope. 고객의 상쾌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고객의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고객 만족만을 위해 지난 15년간 최선을 다해온 저희 JS가 얼바인 금호타이어 총판 획득과 가든그로브 최신 트윈 페인트 부스 설치로 한층 더 높은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최고의 기술진과 첨단 장비의 JS 오토바디 앤 정비센터는 플러튼, 얼바인, 가든그로브에서 고객 만족을 넘어 감동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아스팔트 도로 위로 크게 넘어져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문득 에그 스템셀이 생각났어요. 저는 에그 스템셀의 피부 재생 효과를 실험해 보기로 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단 5일 만에 상처가 말끔히 벗겨지면서 새살이 돋아났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효능이 더 좋아진 신제품 프리미엄 S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피부과학 셀리언. 거울 앞에 선 나, 더욱 아름다워진 내 모습. 타운 내에서 가장 많은 미스 코리아를 배출한 곳. 최고의 나를 만나는 곳 힐스. 언덕의 힐스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세요. 뉴 트렌드를 이끄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토탈 뷰티의 대명사 힐스 뷰티. 323-465-7400번. 힐스 뷰티는 웨스턴과 일가 사이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뉴스의 송봉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입니다. 최강의 취재진이 최고의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발빠른 보도와 심층 취재로 뉴스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는 물론 주요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에서 7시 이브닝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목소리 이문세, 그가 온다. 전국 순회 공연, 전 공연 매진, 다시 보고 싶은 공연 1위, 잊을 수 없는 열정과 감동의 무대가 될 2018 티어터 이문세 LA 공연은 오는 3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입장권은 AXS.com 또는 라디오 코리아 한남체인 전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 213-637-0111 또는 라디오 코리아 213-487-1300. 2018 티어터 이문세 LA 공연은 M프로덕션과 라디오 코리아가 함께하며 유랩 스위tzer랜드, 자연나라, 퍼시픽시티뱅크, 에베레스트, 서울 메디컬 그룹, 미스터 커피, 유니티뱅크, 3호 관광, 올리앤데이브 레이저 클리닉, 홈쇼핑월드 협찬입니다. 신기환을 아십니까? 천연 약재를 특별한 발효 공법으로 제조하여 약성이 높고 흡수가 빠르며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운을 되살려 남성들을 다시 세워줄 정말 신기한 신기환. 여성분들 면역력 강화, 갱년기 극복에도 탁월한 신기환. 이제 남성들이여 다시 일어나고 여성들이여 갱년기에서 벗어나자. 정말 신기한 신기환. 발효 한약의 효과 직접 체험해 보세요. 213-505-6747, 505-6747 경선 한의과병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용호의 팝스다이얼 1540의 저는 이용호입니다. 팝스다이얼 1540 이 시간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추억의 팝송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모시고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주제로 선정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3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는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맛있겠다. 라면이 아니네? 이게 뭐야? 버거 쌀국수 몰라? 국산 쌀로 만들어서 영양가도 높아. 튀기지 않은 면발에 칼로리도 적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각종 해산물이 잔뜩 들어가서 국물도 시원하지. 야, 내 구워봐 쌀국수. 꼬마 USA 213-788-4455. 현대판 대장금을 아십니까?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제중 한의원. 뇌를 젊게 하는 제중 청래탕, 혈액을 맑게 하는 제중 청열탕 등 30년 임상 경력으로 정확하게 제조하니 안심입니다. 다이어트부터 리프팅, 얼굴 축소까지 섬세하고 정교하게 한방 미용 시술. 그냥 침이 아니다. 금침으로 효과는 2배, 가격은 낮아지는 금침 치료. 윌셔와 세라노 아로마 빌딩 1층 제중 한의원 213-263-2803.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2부는 LA에서 제일 맛있는 떡집, 각종 행사 및 맞춤 전문 서울 떡집 제공입니다. 네, 3월 14일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임봉기 행장 그리고 저희 보도국 주영석 부국장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에 RKTV 3700을 통해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이 드디어 디플레이션에서의 탈출을 선언하면서 지난 잃어버린 20년이 마침내 끝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장님, 잃어버린 20년은 뭡니까 도대체가? 실제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네. 이게 20년이 지난 10년 우리가 2000년 초에 잃어버린 20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이 굳었는데요. 실제 일본이 이제 문제가 되기 그 폭락을 그러니까 니케이 인덱스가 폭락을 시작한 게 1988년 9년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30년이에요. 네. 그때 니케이 인덱스가 최고가 35,000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10,000 밑으로 8,000까지 떨어져서 이제 15,000 회복되고 있죠. 30년 만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일본은 잊어버린 30년이 이제 조금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끝났다고 큰 소리 쳐도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금 얘기한 이 경제 보고는 제가 좀 쭉 보니까 일본은행에서 그 일본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 자료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역사적인 어떤 이벤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2017년 해보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만큼 이제 대기업, 일반 10대 대기업이 매출도 오르고 이익도 올랐다는 이제 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해석을 할 때 그건 그런 그런 감각은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하간에 회복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지금 이제 소니니 뭐 내셔널이니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었는데 이제 세계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을 삼성전자한테 뺏기고 중국 화웨이한테도 뺏기고 이제 오직 남은 게 자동차 토요타 하나만. 그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포춘 500이죠. 세계를 한번 빼봤어요. 진짜 이제 일본 대기업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재출발하는 거죠. 다 바꾸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재출발해요. 그 소니도 옛날에 그 한참 이렇게 컨슈머 우리 일렉트로닉 만들어갖고 날릴 때가 1980년대입니다. 90년대부터 몰락을 걸었는데 이 양반들이 그때부터 자기의 그 좌표를 설정을 잘못했어요. 그때부터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그냥 앞이 이렇게 새로운 추세로 움직인다는 건 못 보고 그때 결국 소니가 한 게 그런 미국에 있는 콘텐트 영화 하나 뭐 사서
컨텐츠 늘리자 그래갖고 그때 뭐 네. 샀죠? 파라마운트 뭐 파라- 사서.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뭐 결국 결과적으로는 네. 로스로 끝나고 그 다음에 생산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반도체 문제 지금 반도체 일본 반도체가 한국에 앞서 있죠. 삼성하고 네. 하이닉스가 다 앞서 있고 네. 훨씬 앞섰어요. 네, 네. 그 우리가 놀랄 정도로 한국에 앞서 있습니다. 네, 네. 일본도 지금 개인 기업들이 그 히다치하고 어허. 소니하고 그 내셔널이 합해갖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세 회사가 합쳐서 지금 삼성이나 이거 저 같이 이렇게 승부를 하려고 네. 요새 투자 같이 공동 투자 공동 개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쳐져 버린 거죠.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거 그렇게 걱정할 보다도 너무 우리의 저거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간단하게 생각할 건 아니죠. 물론 저력이 다 있고 특히 기초과학. 네. 일본을 지금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이런 완제품보다는 기초과학의 문제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강점이 많은데 완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한국이 대등하게 따라가고 중국이 같이 따라가죠. 굉장히 근본적으로 왜 이러한 1988년도에 이러한 그 일본이 몰락이 시작이 된 겁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가 1980년대 일본의 그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나카 선언하면서 일본 열도 개조론 이러면서 갑자기 80년대 달러는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기업들이 그래갖고는 국내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거에서 해서 가격을 올렸다가 88년인가 9년에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집이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다른 기업들도 같이 그러고 또 특히 일본 기업들은 그것도 80년대 90년까지도 그 가부장적인 것 때문에 자기네 관련 하청 공장을 다 매겨 살렸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외국 걸 안 쓰고 자기는 그 아주 어떤 면에서는 일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수공업까지도 다 매겨 살렸다고요. 네. 결국 그게 이제 다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일본도 이제 그 옛날부터 남아있던 그 전통적인 그 수공업 뭐 이런 거에 그 같이 그렇게 서플라이어 하던 건 거의 다 바뀌고 일본 기업도 지금 살아나 있는 기업은 완전히 국제화하죠. 완전히 프로덕션 베이스가 중국으로 가고 월남으로 가고 이래서 그렇게 살아남았고 그런 식으로 국제화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한국에 그러니까 IMF 사태 때는 외환 보유고가 적어서 돈이 없어서 외환이 없어서 정말 나라가 뭐 손을 드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것은 시작이 외화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는 돈이 있으면서 하는 고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좀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돈은 많은데 이제 이게 재밌어요. 돈은 우리가 이제 100만 불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번 사람은 해피해요. 내가 오너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 하이어를 이제 부장급들 하이어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잘 되면 이제 활용해 갖고 너희가 실적 좀 올려라.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 돈 벌 건 이미 다 벌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투자 가치를 한 뭐 1년에 10% 15%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투자 기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도록 노력을 해도 1년에 5%도 안 벌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 신세대들에 가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발전하는 성장년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먼저 있던 거 쌓아놓은 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저력이 다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새로운 GNP니 GDP니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 성장하는 거를 재는 지수거든요. 거기서 떨어진 거지 뭐 일본 나라가 망했다는 거 이거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일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베노믹스인가요? 뭐 이거에 아베노믹스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역할이 있는 겁니까? 예, 아베노믹스가 사실은 그게 조금 그렇게 서로 투자도 좀 더 많이 하고 또 세금 혜택도 좀 주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경제
경제 활력을 불어주는 거죠.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역할을 좀 하고 근데 있다고 저는 그 봅니다. 부분이 좀 그 문제라고 봐요. 이게 일본이 과연 제대로 살아난 것이냐, 일본 경제가 그런 부분에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게 그걸 뭐 아베노믹스라고 우리가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좀 굉장히 인위적으로 경제를 부양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주고 각종 규제 철폐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기업적인 정책을 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살아나긴 했고 또 일본이 워낙 내수가 탄탄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정부가 친기업적인 각종 정책을 펼쳐주니까 살아났는데 아베 총리가 아시다시피 장기 집권을 가고 있고 하니까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이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수치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과연 일본 경제가 제대로 나아진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고 뭐 이번에 일본은행이 발표한 거 보면 지난 1월 달에 일본 실업률이 2.4%여서 1993년 4월에 2.3% 이후에 가장 최저치인데 수치상으로는 좋지만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진 반면에 임금이 좀 줄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잡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갖게 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 잡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 왜냐하면 임금이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 그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고 나이 든 사람이 많은 고령화 국가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거든요. 장수하는 국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고령화로 인한 재정 적자가 굉장히 지금 큰 문제다. 근데 아베 총리는 지금 당장 본인의 어떤 집권 연장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경제 수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가 지금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뭐 퇴진 운동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베 총리가 이 사학 스캔들로 무너진다면 이 일본 경제 아베 총리가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일본 경제가 계속 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좀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게 결코 일본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제대로 올라가느냐 이 부분은 저는 좀 의문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일본의 10대 기업들이 이렇게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기업이 돈을 보니까 뭐 가계 소득도 늘고 또 내수가 불붙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일본이 이런 식으로만 그래서 쭉 나간다 그러면은 또 옛날의 영광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네, 일본 뭐 사람들 또 지독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베이스가 있으니까요. 베이스가 있고 말이죠. 얼마든지 또 하는 거고 또 일본이 살아나면 한국도 그렇게 손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인근에 같이 한국과 보고 일본 기업이 같이 손잡고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또 한국 물건을 일본이 사가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한국도 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베노믹스도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이 뭐 만장일치입니다 이거. 이 세상에 북한 빼놓고 이런 나라가 난 또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우리 뭐 사실상에 이제 종신 집권으로 갈 수 있게 돼서 본인이 원하는 한은 얼마든지 계속 이제 주석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래도 좀 생각을 못했는데 이건 참 아닌 것 같다는 지금 얘기가 있고 그 중국은 이제 어찌됐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시진핑이 그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겠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은 오히려 좀 발을 빼는 듯한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중국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팽창을 할 때 결국 주변 국가들이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고로 중국의 역사를 보면 강력한 통일 왕조가 등장하면 주변 국가들을 복속하고 그런 정책을 피기 때문에 항상 주변 국가들과 마찰이 있었어요. 정복을 한다거나 이랬는데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북한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진핑이 이렇게 강력한 그 독재라고 해도 되겠죠. 독재적인 이런 이제 모습을 갖출 때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위협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전 최근에
북한 김정은이 한국과도 이렇게 가까워지고 특히 이제 미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장성택을 처형했고 자기의 그 형인 김정남을 또 죽였고 했는데 장성택은 대표적인 친중파였고요. 김정남은 중국이 보호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멀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펴나가고 있어요, 정책을. 이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고요. 김정일의 유서라는 게 지금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죠. 우리도 좀 알고 있는데 거기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중국을 믿지 마라. 중국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미국과 가까워져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하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뭐 미국을 속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시진핑의 이런 이 팽창을 놓고 볼 때 북한이 오히려 요즘은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과 정말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친미 국가로 가려는 그런 것도 전 충분히 지금 예상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이 건재할 때는 이 동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소련의 그늘 아래서 충분히 자기의 어떤 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는 냉전 시대도 아니고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냉전 시대의 눈으로 무슨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시대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련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만 믿고 우리가 이런 상태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차원에서 핵무기도 개발했고 핵무기 개발한 차원에서 이제 미국과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니까 딜을 해서 미국 체제에 편입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시진핑 시대에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다 없앤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핵무기가 있는 것 자체를 동결하는 정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미국을 향할 때 미국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지 핵무기가 중국을 향한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그러면 미국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이거는 발상이 아주 좋은데요. 근데 어찌됐건 이 시진핑 시대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완전히 지금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 시진핑의 중국이 한국 입장에서 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을 어떻게 발상의 전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만들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짧게 얘기해서 지금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한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그렇죠. 지금 시진핑이 나이 연세 그 양반이 60을 맞아 아직 연세가 많지 않아요. 60을 맞으니까. 옛날에 그 모택동이나 등소평 같이 혈맹 피로 맺혀진 그 지지층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있는 시진핑 지지층이 전부 편의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지지층이지 모택동 같이 뭐 대장정을 통해서 정말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굶어 죽으면서 싸우면서 이긴 혈맹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마 쉽게 장기 집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얼마든지 저 생각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 그렇게 뭐 장기 집권되는 독재자가 될 것 같다 하는 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투표가 찬성률이 99.8%라는 게 저는 좀 웃긴다 이거죠. 당은 거의 다 그럴까. 중국도 당 대회 거는 거의 다 99.8%. 요식행위죠, 뭐. 믿어질 수가 없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정말 중국도 별거 아니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오늘 두 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그램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 김민준 그리고 진행의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민성이의 정보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